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예상한 대로 지수는 내리꽂고 있고 박살은 나는데 오늘 좀 수급적으로 이상하죠. 근데 이런 수급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얘기 드려왔고, 매매 동향을 잘 보시라 얘기 드렸고, 기관하고 외인은 이제 그 좀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내리꽂는다 라는 특징적인 얘기를 드렸죠. 다를 때 반등하고 이럴 때, 시장이 오를 때는 분명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호가창에 물려있는 거 위에 것들을 사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그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투매를 유도하고 밑으로 좀 이렇게 밑단을 터트려 놓고 밑에서 받아먹는 형국의 매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 지지대를 깨놓고, 이평선 깨놓고 하락을 시키면서 밑에서, 호가창 밑에다 오히려 박아 놓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던지는 것들을 받아가기 때문에 외인 기관은 매수로 잡히는 불쾌한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밀릴 건가 싶기도 한데 이상하게 밀리죠. 이상하게 밀리고 호가창 자체가 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낙이 큰 거죠. 그래서 낙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락하고 리스크가 되게 큰 시장인데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밑에다 받쳐놓고 매수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차트 돌려보면 제가 일부러 좀 거리 수급을 좀 체크해 봤어요. 요때 1월 26일 때라든지 아니면 요날 1월 28일 요럴 때 한 번씩 등장했던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닥이 엄청나게 깊지 않게 갈 때 패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니까 확인은 해야 돼요. 그냥 저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 주포의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세력이 이 저점 2580포인트 정도까지 여기 밑단을 깨지는 않으려고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전에 꼬리가 달렸던 여기까지를 봐가지고 더블 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때로 여기까지 봐가지고 여기까지 체크하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당장 이 전 부근대죠. 지금 부근대 2700포인트 정도, 여기 2600포인트죠. 2600포인트대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저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당장 하루 이틀 좀 우크라이나 얘기가 진전될 때까지 좀 횡보를 주다가 반등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재료만 보면 그렇죠. 재료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내일 모레 전쟁한다는데 진짜 러시아랑 전쟁하는 건가?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실도 보면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은 죄다 좀 원유 관련주였죠. 전쟁이 난다면 원유값 급등하니까, 사료, 원유, 식품 뭐 이런 것만 급등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말 그 타격을 보면 뭐 전쟁 진짜 심지어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에 타격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어요. 뭐 인베스팅 뭐 뉴스 보다 보면 역대급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그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면 빠졌다는 거죠. 급락을 했다. 급락을 했는데 그 전쟁 때문에 빠졌던 거는 금방 또 회복되더라요. 예전에 얘기 드렸죠. 인플레이션 빠졌던 거 회복되듯이 전쟁 때문에 빠졌던 거 이렇게 빠졌다가도 그 위로 쳐 올라가더라. 근데 한 번도 6.25 전쟁 때도 심지어 그랬대요. 6.25 전쟁 때도 일본 증시는 빠지다가도 금방 회복돼 올라갔고, 걸프전 뭐 이런 것 때도 전부 세계 증시는 흔들렸지만 올라가더라. 왜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또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분명 하락이 맞아요. 사이클 하락 맞고 분명 또 세력의 의도죠. 세력이 정말 공포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흔들릴 거란 얘기죠. 더 이렇게 꼬리를 달든, 개인 투자가 안 나고 반대 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또 꺾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단에서 기간적으로 이렇게 진을 빼고 위아래로 등락을 심하게 주면서 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요 또한 세력의 의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대세 상승 갔을 때 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싸진 주가에서 사가지고 끌어올리니까 그런 건데, 요때 보시면 요때 뭐 유동성도 좋고 엄청 좋고 막 좋습니다. 좋은데 요때라고 악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도 악재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호재에 다 가려지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재가 없나요, 시장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악재로 그냥 뉴스를 다 뒤덮기 때문에 호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세력의 의도다. 이게 세력은 지금 공포를 심어주고 개인들의 투매를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역이용해야겠죠. 거기를 역이용하시면 또 이 구간도 지나가리라 라고 보는 겁니다. 때로는 공포가 얼마까지 빠지고 어느 포인트까지 흔드는 것도, 그것도 미리 정해놓고 여기까지 뺄 거야 라고 예단할 수는 절대 없어요. 개인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목별도 분명 그렇고요. 정말 투매가 안 나오는 종목은 꺾고 갑니다. 진을 뺀다든지 떨어뜨리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또 빨리 반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의 효과로 코스피도 같이 끄집어 내려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코스닥도 이제 보시면 패턴상으로는 충분히 오늘 자리가 반등해주고 내일 또 반등 나와야 되지만, 재료들이 안 좋은데 반등 나올까? 그러면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 드렸습니까? 공포가 또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목표치를 또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요때를 봤을 때 이렇게 이만큼 빠졌죠. 그러면 반등의 폭이 되게 작았지만 추가 하락할 때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술적 지표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근데 빠질 수 있는 자리네요. 2700포인트 가능한 자리네.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까 라고 보고, 일단 매매를 중단해 놓고 수급과 방향을 도려보고 간다는 거죠. 폭락 중이니까, 폭락 중 사이클이고, 목표치, 그러니까 빠졌던 만큼 다시 빠진다, 이런 좀 지표들이 또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것도 무시할 건 안 되는 게, 오른 만큼 오른다, 이런 목표치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빠지고 반등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재차 빠진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최근에 반등이 약한 게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여기죠, 멈춰주면서 빠진 만큼 빠진다, 목표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해주면 또 이런 목표치가 안 나오고, 더블 쌍바닥, 우리가 속히 말하는 더블 딥으로 해가지고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오늘 수급도 또 어느 정도 더블 딥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자리를 줬죠. 당장 올라가기 힘들어도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며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닥이 나오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저가 매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봐야 돼요. 세력이 어떻게 의도를 해주는 것인가, 세력이 더블 딥으로 잡아주고 올려주는가, 아니면 박살을 내고 정말 다 탈탈 털고 다시 한번 가는가,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일단 보고요. 종목별로 또 마찬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체감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은 달라요.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 투자가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고 예전부터 얘기 드립니다. 자, 보시면 세력이 매집 끝났다고 얘기 드렸죠. 이 화성산업은 긴 시간 매집이 끝났다 얘기 드렸어요. 엄청난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매집의 힘은 강하다. 그래서 주식을 자기들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주식이, 그렇게 잠잠하가 안 움직였던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개인 투자가 좀 달라붙는 것 같으니까 바로 위에 매물도 소화하면서 매물 소화까지 바로 캔들이 뜨고, 바로 다음날 다시 말아 올렸다가 오늘 또 하락을 급락을 했죠. 12%가 빠졌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게 아닌 게,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올리는 거죠. 주포가 다 물량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대, 이 긴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포들도 이렇게 긴 시간대를 2015년 이렇게 엄청난, 뭐 이때부터는 아닐지언정 아무튼 긴 시간, 요때 코로나 때부터일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올려가지고 이 몇 년, 2년 3년 동안 갖고 있던 방출했던 힘을 여기서 또 매집봉 하나 끌어올리면서 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음집했던 힘을 지금 분출한다 라고 볼 수 있죠. 2년 매집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런 거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안에서 또 수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그 금액대에서 수익 내기 좋았던 종목일 수 있어요. 오히려 주포가 지고
해주니까 거기만 물 흐르듯이 따라가주면 수익이 났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렇지 않죠.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어렵게 흔들어지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 하라 그랬는데 얘는 시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은 모습. 그러니까 빠져서 시장이 폭락하니까 빠진 것 같았지만 그냥 이것도 의미 없이 그냥 다시 원자리로 가는 거죠. 왜냐, 주포가 금액을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시세 내가지고 뽑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의도고요. 자, SNS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얘기 드렸는데, 야, 이것도 보시면 당장 그냥 아주 그냥 급락을 하고 꺾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라고 그러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왜냐, 세력의 의도. 세력의 의도 보시면, 자, 28,000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다 면밀히 봐서 28,000원이면 여기 예전에 저점입니다.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다졌던 금액이죠. 저점 다지고, 이때 언제냐면 2021년 5월입니다. 2025년 1년이 돼가죠. 이때 28,000원 금액을 만들어 놓고 횡보를 쳤죠. 횡보를 치다가 시세를 주기 시작합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박스권 매매가 일어나죠. 박스권 매매가 이렇게 거의 한 8개월 9개월 10개 동안 일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기를 또 깨고 내려오려고 하네. 이게 단기 낙이 또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그래서 이때도 분명 시그널은 있었고 저도 수익 실현했다 얘기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갔지만 반대로 이때부터는 시그널을 다 줍니다. 보시면 이때부터는 고점이 낮아진다 얘기도 했어요.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도 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박스 하단일까? 라고 하면 또 체크가 필요합니다. 28,000원 정도에서 많이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몇 번 두드렸냐도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일단 한 번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한번 또 28,000원대에서 튕겨주고 올라가서 시세가 나아졌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내려왔다. 그럼 요거는 단기 바닥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금액대긴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 보면 얘는 이미 박스 금액대인데 시장은 더 박살날 것 같은데 얘가 여기서 버텨줄까? 가능할까요? 반대로 시장이 내일 모레 또 만약에 안 좋아요, 혹여나 반등해줄 수도 있지만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빠지고 여기서 멈춰있네. 그러면 주포가 28,000원 밑으로 빼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세력이 이게 밑으로 빼고 싫은 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추세가 내려왔던 이유를 또 보시면 요겁니다. 개인 매수량은 여기서부터 계속 또 급격히 늘어나요. 여기서는 주고 있죠. 주고 있으니까 우상향 그리고 가다가 이때부터 개인 매수량이 또 계속 들어와요. 계속 꺾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개인 매수량 얘네들이 들어온 걸 털어야 되니까 이때처럼 기간 조정을 주든, 아니면은 시세를 좋아지고 하면 또 공포를 이렇게 흔들어서 나가게 하든, 아니면 여기를 다시 한번 깨야 된다는 거죠. 왜냐, 최근에 이 단기간에 개인 매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또 여기 밑단까지 털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밑에 2만원대까지 쭉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렇다면. 보시면 얘는 또 반대 비슷한 종목인데 요런 거죠. SNS 보시면 LB세미콘 보시면 얘도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자, 여기서 12,000원대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에 방송 얘기 드렸고 단기적 15, 20%씩 되게 수익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많이 냈죠. 여기서 12,000원대에서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계속 12,000원대에서 튕겨줬고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12,000원대에서 계속 튕겨주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네, 그죠? 여기를 넘지 못해요. 여기가 목표치 고점인데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튕겨줘야 되는데 갱신 못 한다는 거죠. 그럼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보시면 시장 자체도 약해지면서도 그랬지만 여기 12,000원이 맥점이었죠, 이 종목한테. 그리고 15,000원, 12,000원, 15,000원 기회를 줬는데 다시 한번 힘이 약해지면서 고점 갱신을 못하죠. 요때 보면 15,000원 못 간다는 거죠. 시그널이 못 가기 시작하네. 그리고 지금부터 못 가죠. 계속 못 가고 하다가 다시 한번 15,000원에서 다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지고 한번 튕겨줘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13,000원 중간치 여기였던 거를 돌파 못한다는 건 하락이죠. 보시면 여기도 보이시죠? 윗꼬리 급락, 그죠? 급락. 근데 여기도 보시면 개인 매수 똑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쵸? 개인 매수가 요때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차트는 우하향의 시작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탈했다가 양봉. 그러면 이때 바닥에 산 건 이 양봉에 정리했어야 되거든요. 이 다음날도 있지만 원래 이 다음날 터치 때 여기 때 이날 정리했어야 됩니다. 원래대로면 12,000원 정도 회복해줬을 때 종가에서 12,000원 했을 때 털어주고. 왜냐 이게 엄청나게 1년 넘게 끌어왔던 12,000원이라는 지지선이 깨진 거니까 요건 당연히 저항이 됩니다. 요때 갖고 있던 사람 다 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털어줘야 되는 거. 지지와 저항이죠. 이게 완벽한 지지와 저항이에요. 근데 지금 또 급락을 했다는 거. 깨고 내려왔죠. 이 12,000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15,000원 16,000원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SNS도 지금 깨버리면 달라지죠. 만약에 28,000원이 깼다. 깨가지고 내려오네.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오면 금액이 내려왔다가도 또 이렇게 반등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등 줬는데 세게 돌파 못 해주면 바로 여기가 다시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8,000원 정도 맞춰 사봤다가 28,000원이 깨지면 던져도 되지만 28,000원에서 이탈했다. 근데 다시 한번 시장에 뭐 2, 3일 지나고 좋아지면서 28,000원이 회복됐는데 거기를 뚫지 못한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신규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8,000원이 아니라 28,500원, 3만원, 29,000원 이렇게 대놓고 다시 이렇게 시장에 종목이 안착을 하더라. 그럼 또 이게 달라져요. 다시 한번 힘겹게 올라와서 이때가 트랩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투자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깨지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칩스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저희가 봤던 영역대 들어왔죠. 우리가 정말 야심차게 기다렸던 영역대에 들어왔습니다. 19,000원, 17,000원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면 되게 중요한 자리대 얘기 드렸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대다. 근데 시장이 저점을 잡고 이 종목이 움직임의 패턴에 따라서 여기가 지켜주는 것 같으면 반등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 쪽 수급 들어가고 주도 쪽에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 있다가 이탈한다는 것도 되게 어두워지는 거죠. 장기 침체가 돼서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서 U자형 패턴이 길게 나올 수도 있다. 하락이 아니라 이게 길게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 시나리오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수급이 분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수급이 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달라요. 아까 SNS텍, LB 세미코너 보면 굳이 보면 수급이 좀 다르죠. 기관이 이제 제대로 던지고 내팽개치고 있지만 외국인의 물량이 좀 잡혀주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주도성을 좀 띄니까 다르지 않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뭔가 테마가 있고 하니까. 자, 인포뱅크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주라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매수 영역대 이제 우리가 봤던 정말 째려봤던 금액대 쫙 진입했습니다. 15,000원 16,500원 사이 진입했어요. 되게 중요한 금액대죠. 엄청나게 중요한 금액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은 손절 라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15,000원에 15,000원이 아무튼 되게 중요한 자리대가 됐죠. 생명선이 됐죠. 16,500원 자리 지금 자리대도 괜찮지만 아무튼 이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급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번 하락 때는 하더라도 관망하면서 금액대 이 시장의 하락과도 함께 하락보다 강한가 시장보다 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강하거나 지지대에서 뭔가 튕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얘네 세력의 의도를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 한번 더 볼게요. 현대차 같은 거 왜 갖고 왔냐면 정말 박살나는 대표적 종목이죠. 코스피 대형주 중에 이렇게 박살나나 싶을 정도로 뭐 많이 박살 다 났는데 영업이익에 비해 너무 박살난다.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 그쵸? 다른 거랑 보면 다른 거 영업이익은 달라요. 보시면 그냥 대충 재무제표만 봐도 자 현대차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테슬라랑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자 보시면 재물을 보면 자 2018년에 2조 2019년 3조 6천억 2조 3천억 하다가 이번에 연간 2021년에 7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대만 봐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여기보다 3배가 올랐고 2배가 올랐는데 근데 주가를 보면
그냥 크게 볼까요? 주봉으로 딱 보면 원래 현대차 금액이 예를 들어 여기였죠. 뭐 17만원에서 여기 박스다, 12만원 박스다, 한 단계 올라갔던 거다라고 보면 지금 못해도 20만원은 넘게 버텨줘야죠. 아무리 시장이 박살나도 레벨업이 된 거니까 이 19만원 20만원 여기 때에선 지켜줘야 되는 건데 박살나고 내려오죠. 여기 때가 깨지면 안 되죠. 그러면 영업이익 반영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반도체 공급이 있고 아직 차 생산은 안 되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아도 예전에 2조 3조 할 때랑은 분명 레벨업이 된 거란 얘기죠. 분명 레벨업이 됐고 그 어느 정도 반영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왜냐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요렇게 그 영업이익이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30만원 간 건 맞아요. 그쵸. 영업이익이 전기차 시대가 열리니까 우리가 주가가 15만원 12만원 10만원 하다가 20만원 30만원 갔다, 미래 성장주니까 간거, 이것도 그러니까 간 거라고 친다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쳤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도 그냥 또 박살나요. 테슬라랑은 다르다는 거죠. 테슬라도 뭐 반도체 공급난에 그 타격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른 차들이 뭐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독 그래요. 유독 시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상적이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가치 투자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테마 시장이죠. 테마 시장이고 세력 시장이에요. 세력의 놀이터란 얘기죠. 근데 그걸 부정하고 수익 내겠다, 가치 투자하겠다, 수익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꼭 파악해야 돼요.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미스터 블루고요.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얘가 좀 심상치 않긴 하죠. 시장이 안 좋아요. 분명히 안 좋고, 보시면 여기 이제 요때부터 꼬리 윗꼬리가 남기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 나왔고, 여기서도 또 나왔다. 여긴 저항이죠. 7,600원 만원 이제 저항대란 얘기죠. 근데 며칠 전에도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요때 캔들에 이거 위에 매집 거래량도 꽤 양호하게 들어왔고, 이게 매집 소화형 그 매물 소화형 캔들이 뜬 것 같다. 그래서 얘기 드렸는데 당분간 또 올랐죠. 가장 좋으려면 베스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저가로 올라가면서 우상향 가고 돌파됐어야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진 않고 시장이 박살나니까 다시 한번 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완만한 조정이 이렇게 며칠 나오는 것 같다가, 완만치도 않죠.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 완만치 않다가 결국 이렇게 급락을 하죠. 다시 원 시세대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요.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요때 매집봉 띄고 사가지고 샀는데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분명 매집봉을 띄는 것도 세력이고, 단기간 이렇게 시세를 내고 팔았다는 거죠. 팔고 있다가 다 팔진 않았는데 주가가 빠져. 여기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면서 슈팅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가에 다시 사줘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기 이탈되면 이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죠. 여기 7,600원 정도 보지만 이탈되면 무조건 빠져야 된다. 왜냐? 세력이 여기 단기적으로 팔고 나간 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쭉 열려버리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반대로 여기 금액대에서 지금도 이게 매집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도 여기 있는 매물들, 개인 매물들 다 뺏으려고 흔들어댄다. 이렇게 윗꼬리 당기는 거 나가라고 슈팅을 한 번씩 준다라는 거죠. 분명 어떻게 보면 매집 소화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박스 내에서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싫다 그러면 최대한 7,600원 정도 금액대를 맞춰보면서 손절을 잡아야 돼요. 퍼센트가 근데 뭐 3% 5% 되니까 일단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보면서 종목을 접근하면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이 또 인트로메딕인데 얘기 드렸죠. 이런 겁니다. 항상 얘기 드렸죠. 이게 좀 이렇게 세력 금액에 대해서 3,500원 얘기 드렸잖아요. 3,500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3,500원에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세력 금액대라고, 이제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얘기 드렸던 건데, 3,500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30분봉 여기죠. 3,500원 찍고 나서 여기죠. 뭐 종목 재료가 뭐가 있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금액대가 이제 예전에 차트 봐도 30분봉인데 여기 금액대가
이 시세를 올려줬던 세력의 이제 세력의 평단가 매집 구간대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 3,500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이 시세를 올리기 전에 주포의 매집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등해줘야 되는 자리가 3,500원이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3,500원이 닿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매수가 들어와요. 요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3,500원이니까 이제 출발점에 사진 않는다는 거죠. 요 형태를 만드는 자체가 주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다가 또 여기서 뭐 잔량을 매도하고 아니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좀 여기서 이제 쭉쭉 있는 거 그냥 평단가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서 매시 다시 하자 할 수도 있다고요. 시나리오는 바뀌니까. 근데 보시면 그렇죠. 개인 매수도 줄어들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받쳐 올렸다.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관여를 한 거죠. 관여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미스터 블루도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죠. 자, 미스터 블루를 며칠 전에 이 장대 19%에서 이렇게 종가로 끝나는 캔들과 오늘 나왔던 이 캔들을 16% 나왔다 캔들, 요게 세력의 움직임이지 이게 개인의 움직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에요. 개인이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개인이 갑자기 꼬리를 남기는 걸 슈팅을 놨다가 전부 흘러내리게 한다? 개인이 이거를 끌어서 뭐 몇십 몇백 끌어올려서 한다? 이게 안 좋은 장애? 아니죠. 분명히 이건 의도가 있다. 나머지 잔량을 던지든 아니면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든 뭐가 있든 이건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력의 의도가 있네. 단기적으로 박스에서도 여기에서도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박스가 절대 적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게 적지 않아요. 이게 한 30% 됩니다. 요 정도 주포도 있어요. 지금 금액대 사가지고 여기에서 이 슈팅 내고 끝내고 있는 세력도 있어요. 여기 세력이 끝일 수 있어요. 세력의 규모가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세력의 규모를 보시려면 또 한번 다시 넘어와서 이런 거예요. 거래량이 어땠는가,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가, 한번 올려줄 때 어떻게 올려주는가, 이런 형태가 세력의 크기를 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연상을 갖고 거래대금이 막 몇천억이 터졌던 종목이다. 그러면 관여했던 세력이 다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 보시면 얘는 좀 거래가 좀 그거 되게 큰 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보시면 얘는 상한가를 간 적이 있네요. 그죠? 상한가를 간 적이 한 번 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고 20%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다.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온 적이 있다. 그죠? 2천억 정도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 한번 보실까요? 한 100억, 300억 정도 들어오죠. 300억, 오늘 200억 정도. 그쵸? 뭐 5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의 패턴을 보시면 알아요. 얘가 어느 정도 주포 규모다. 얘가 예를 들어 메이저 주포가 미스터 블루 다루진 않겠죠. 시총도 작은데.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오니까 뭐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해야 돼. 이것도 습성이에요. 습성. 밑꼬리가 계속 달리는 습성. 주포가 하는 수준이 딱 요 정도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길 돌파하고 몇천억 1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3천억.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얘가 12,000원대를 넘으려면 그래도 조단위는 들어와야 됩니다. 1조는 들어와야 여기 있었던 그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을 전부 소화해주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얘가 1조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으면 당장은 여기 윗단을 뭐 3만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났고 또 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는 이렇게 시세가 두 번이나 반짝반짝 났으면 이건 좀 이제 보수적이다. 이제 들어가기 좀 힘들다. 시세가 벌써 세 번이나 났는데 주가를 못 들고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꺾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건 이제 금지인 거죠. 그래서 주포의 의도를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재물을 공부하고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 방송이고 한데, 저도 우리나라 주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치 투자로도 공부하고 무슨 펀더멘탈 뭐다 뭐 다 공부했지만 그렇게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면 주가 올라줍니다. 그냥 올라줘요. 뭐 코카콜라가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럼 10% 그냥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뭐 제 콘텐츠들이 뭐 1위 한다 그러고 그때부터 하락하고 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테마성이라는 거죠. 테마성. 그래서 아무튼 좀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걸 전달드리고 싶었고, 이럴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좀 이 세력의 의도를 좀 한번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번에 다음 반등 때 어떤 세력, 어떤 주도 세력, 어떤 것들이 다음 반등 파동의 주도가 될 것인지를 면밀히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